이 행사 진행을 우선 정 박사님의 발표를 임영진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으로 토론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훌라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또 시간 여건 되는 대로 한 두세 분 정도 질문만 요약을 해가지고 질문하시면서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임영진 교수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임영진입니다. 정성정 박사님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남북 문제 전문가답게 아주 예리한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통일 방안 또는 정책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제언을 해주셨어요. 하나같이 다 저는 정말 딱 지금 정부가 귀담아들여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반영된 것도 있네요, 이미.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뛰어나게 정책적 감각도 있다는 것을 정 박사님이 확인시켜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정 박사님이 제언하신 거, 새로운 정부가 이런 거 정도는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셨던 몇 가지들, 아주 다들 주옥 같은 얘기들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한반도 평화발전위원회, 사실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어요. 근데 아다시피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회의나 제대로 열었는지 기구가 있기나 한 건지 사실 전혀 우리 국민들과는 무관하게 소위 매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다가만 그냥 구색 갖춰놓기 하듯이 이렇게 그냥 만들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근데 지금 정 박사님이 제의해 주신 이 한반도 평화발전위원회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기구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혼자 하는 통일 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같이 가는 그런 통일 정책으로다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이것도 역시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말 논리적인 걸 넘어서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정권마다 북한 핵 문제를 놓고는 자기 정권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핵 폐기를 목표로 다 했잖아요. 이명박 정부도 북핵 폐기가 목표였고 박근혜 정부도 북핵 폐기가 목표였는데 폐기는 고사하고 무슨 오히려 더 북핵을 더 고도화시키고 정밀화시켰지 전혀 근처도 못 갔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사실 까딱하면은 그런 우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정권 때 다 해놓는다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북핵을 지금 현 단계에서 동결하고 그리고 불능화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권에서 정말 크게 한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정부가 이어서 폐기까지 이어져야 가는 것이 순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참 정말 이게 딱 맞는 말씀이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이 전작권 문제도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죠. 전 세계에서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이죠. 물론 군대에 있는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작권 너무 큰일 난다, 능력이 없다라고 지레 겁들 먹고 그러는데, 그건 서로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나라에 맡겨준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박근혜 정부 때에서는 그건 거의 영구화 넘겨주다시피 했잖아요. 기한도 없이 지금 넘겨줬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문재인 정부는 다시 되찾아 와야죠.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되찾아오겠다는 목표는 설정한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얘기도 그렇고 아주 진짜 적절한 얘기들 딱 맞고 다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더 있고 그러면 더 말씀도 듣고 이러고 싶고 또 묻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지만 시간도 그렇고 또 기왕 모셨으니까 몇 가지 정도만, 주요한 몇 가지만 질문하는 걸로 해서 정 박사님의 고견을 좀 더 듣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가장 우리 한국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 이른바 이 사드를 지금 성주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원래 사드 포대가 엑스밴드 레이더와 함께 포대가 6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성주에 들어올 때 이제 2대만 들어왔다. 그래서 4대는 포대 4대는 지금 미국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비밀리에 들어왔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하고는 협상을 해서 들어와 놓고 정작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도 않은 이런 참 엄청난 정말 이거는 뭐 국기문란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리나라 거야, 아니면 미국 거야?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의 이제 이런 절차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사드를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는 여전히 지금 많은 논쟁이 되고 있어요. 당장 중국의 반발은 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사드를 설치해야 된다. 북핵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사드가 설치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도 미사일 계속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남쪽 니네 빨리 사드 설치하라. 우리가 계속 미사일 쏘니까 설치하라라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뭐 북한이 원하는 게 사드 설치하라는 것 같아. 그러면 왜 북한이 사드를 남쪽에 설치하라고 애를 쓸까? 왜 그런 암묵적 이 동조를 하고 있을까? 저는요, 이 사드가 남쪽에 설치되면 여하튼 사드는 뭐 누가 뭐래도 북한을 경계하기 위함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함으로는 뭐 이미 언론지산을 통해서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한반도에는 새로운 냉전이 지금 시작될 수 있는 이른바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과 한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이런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냉전이 유지되면은 가장 이득을 보려는 건 누구냐 이거야. 당장 북한이 뭐 자기네 체제가 일단 군사주의 체제니까 냉전이 유지되는 것이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는 데 좋다고 생각하겠죠. 또 뭐 미국은 뭐 당연히 또 무기 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또 좋을 테고. 여하튼 북한이 지금 이 사드 설치하는 거를 굉장히 반기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여간 이 사드 이 문제가 여하튼 쉽지만은 않은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과연 이것을 철수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미 설치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시키고 그냥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참 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나중에 이어져야 될 이 통일까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또 동북아에서 이런 분쟁 지역이 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사드가 과연 이 분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이대로 두는 것이 좋은지,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 박사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시 이제 우려되는 것은 지금은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대단히 높아요. 뭐 오늘도 어젠가요? 오늘도 뭐 84몇 %까지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조만간에 이 대북 문제를 놓고 대북 정책이 본격화되면 남남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북한에다가 뭐 지원하면 이게 폭죽이다 라는 그런 논리에 얼마나 오랜 기간 수행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 볼 것도 없이 북한과 뭐 교류하고 북한과 뭐 협상하고 북한에 뭐 지원하고 이러면 다 폭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떻게든 설득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조만간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이른바 유화책이 뭐 문재인 정부는 뭐 과거처럼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처럼 뭐 강경 일변도로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강경도 아니죠. 그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린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그건 강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여하튼 그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들 9년간의 그 이전 정부와는 달리 분명히 이제 대화 유화책으로 나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나올 것이다. 당장에 지금 뭐 민간단체들 지금 대북 접촉이 지금 승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도교단도 지금 뭐 접촉을 해서 승인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다가 대북 접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그러면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남남 갈등이 극복 없이 이 대북 접촉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남남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신 정 박사님께서 좀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것도 좀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동학민족 통일회죠. 동학민족 통일회는 뭐 아다시피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손은 사무총장님께서 동학민족 통일회 소개를 쭉 해주셨습니다만은 천도교의 전위단체이자 대북 창구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민족 통일회는 북한의 그 창구를 가지고 있는 거의 상시적 창구를 가지고 있는 대화 창구를 가지고 있는 거의 남쪽의 유일한 기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다가 대북 접촉을 할 수 있는 그 유리한 이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단체입니다. 이를테면 북한의 이 천도교 총우당이라는 정당은 남쪽의 이 동학민족 통일회와 유일한 창구예요. 뭐 그 위성으로다가 해서 몇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접촉하는 기분이 있지만 적어도 북한의 천도교 총우당이라는 정당과 남쪽의 동학민족 통일회라는 단체는 이건 유일할 정도로 대북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다. 뭐 지금은 뭐 통일부에서 허가를 이미 받아서야만이 백수교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과거 한때 그 허가 없이도 뭐 몇 차례 보내고 이랬을 때는 정말 무수히 많이 교류가 됐었고 또 회담도 많았었고 만남도 그만큼 잦았었어요. 그만큼 서로 남북 간에 동질감 있는 사람들끼리 이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여하튼 대북 정책에 있어서 변화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분명히 대북 정책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연 동학민족 통일회가 어떤 이른바 스탠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행보를 취하는 것이 이 남북 유화시키는데, 저희 남북 화해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좀 조언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먼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배치 중인 사드가 수도권도 보호할 수가 없고 최근에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그리고 준중거리 미사일도 여기 갈 수 없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없는 것보다는 이제 있는 것이 낫겠지만 그러나 이제 사드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경제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도 이제 많은 손실을 당하지만 과거 6.25 전쟁 때 그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반도 통일할 수도 있었지만 중국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한반도가 다시 재분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안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 간의 타협이 경주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한 4가지 정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가 미국 그리고 중국과 접촉을 해서 이제 타협점을 찾아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사드 배치 과정상의 문제점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재검토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환경평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일단 일정하게 좀 시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뭐 국방부 장관도 임명이 안 되고 외교부 장관도 임명이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나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과거의 배치 결정 과정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엑스밴드 레일을 설치하기 전에 공청회를 10번 넘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공청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의 입장에서 갑자기 바꿔서 사드 배치를 하게 된 그런 과정에도 여러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이 타협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중국을 설득하라. 지금 이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의 핵미사일을 탐지하겠다는 건데, 뭐 미국은 그거 아니다, 그거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믿지 못하니까 그 신뢰 문제를 둘이 타협하게끔 공을 그쪽에 넘기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안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둘째 방안은 미국의 사드를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비용이 대략 한 1조 원 정도 좀 넘는 걸로 추정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드 배치를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받게 될 손실이,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1년에 10조가 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은 뭐 15조 이야기하는 기관도 있고, 근데 사드는 한 번 사는 뭐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1조가 든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10조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면은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경제적인 거죠. 그럼 이제 과연 미국이 사드를 팔 가능성이 있느냐 했을 때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뭐 사드 배치를 하면서 그 비용을 미국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러니까 만약 그걸 우리가 사겠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팔고 미국은 새로 또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죠. 다만 이제 미국이 이게 최첨단 무기다 보니까 이걸 과연 한국에 팔 수 있느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뭐 미국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볼 문제죠. 정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이 사드 배치를 작년에 강행한 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 그리고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이끌어낸다고 하면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그만큼 상당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과 이런 타협을 이끌어낸 다음에 사드를 조건부로 철수하는 방안, 만약 북한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나서도 합의를 깨트리고 핵실험하거나 ICBM을 발사하면 재배치하되, 그렇지 않는 한 뭐 이제 빼는 걸로, 그렇게 하면 중국이 북한이 어떻게 해서든 핵실험 못하게 하고 ICBM 시험 발사 못하게끔 압력을 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안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이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 건데, 중국이 많은 이제 레이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국하고 미국, 그럼 중국이 그걸 공유하겠느냐 했을 때 지금은 상황이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사드 배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약 뭐 중국이 지금 이제 북한 문제 가지고 미중이 지금 뭐 빅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북한에 대한 미사일 정보를 미국에 주면서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라면은 중국으로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안들 가지고 정부가 이제 미중과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남 갈등 문제. 남남 갈등 문제는 뭐 이거는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발전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여야 정치인들 다 들어가고, 지금 이 통일준비위원회 보면 분과위원회 별로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갑니다. 국회의원들이 따로 있지만 완전히 들러리로 있는 거지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 분과별로 들어간 전문가들, 여야 추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과별로 여야 국회의원들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하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보면은 통일부 장관 된 사람들 보면은 그동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제 뭐 미국에서도 비주류 인사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학계에서도 비주류 인사가 통일부 장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논의랑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남북 문제를 끌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야가 그리고 이제 뭐 진보와 보수의 정치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토론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정 대북 정책과 관련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동민회의 역할은 이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시민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도 활성화해서 뭐 평화통일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 개최하고, 또 그런 이제 아카데미에 특히 통일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청년들의 참여를 좀 유도하는 방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회원들뿐만 아니라 각 대학생들 대상으로 뭐 참여를 유지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공간뿐만 아니라 요즘은 온라인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통일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유튜브라든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올려놓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청년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도 많이 보거든요. 올 수 없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통일에 대한 논의들을 좀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워낙 실상을 왜곡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제 뭐 통계 수치를 제공을 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뭐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에 북한이 매년 1%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 통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북한이 최소한 뭐 3%나 5% 정도 경제 성장했다라고 보고, 제가 국경 지역을 가면서 방문하면서 북한 지역을 봐도 김정은 집권이 확실히 달라지고 옷차림도 달라지고 자전거 뭐도 많이 늘어나고 그 이전과 달라졌다는 게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 같은 데서는 대북 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 이제 종사하는 거기 일하는 사람들 사석에서 그걸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알고 있던 세뇌받아왔던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 북한의 실상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북한과의 이제 어떤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보다 더 이제 접촉에 나오게끔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방북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북한의 천도교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회원들도 또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상호에게 교차방문을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가 접근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치적 진리 하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는 데는, 그런 면에서 지금 질문과 답변을 주셨는데 대략 한 10분 정도 계획된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플로에 계신 선생님 한 2분 정도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고 그 시간 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